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수준을 보여주는 참 어이없는 해프닝이 또 하나 벌어졌죠. 느닷없이 웬 무슨 SDR 논쟁에다가 기축통화 논쟁. 참 잘 알지 못하는 얘기들은 솔직히 안 꺼내면 좋은데, 공자께서 모르는 걸 모른다 하고 안다는 걸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갈파하셨지만, 참 우리 후보들 모르는 거 아는 척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고, 솔직히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그거는 내 참모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옳은 답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될 걸 가지고, 그냥 토론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유권자들한테 한번 어필해 보겠다고 공부도 안 된 얘기 하나 다 하나 왜 갖고 나와서 뭐 아리백을 하세요? 뭐 이거 사실 자기는 한 거겠습니까? 뭐 이런 해프닝들을 하더니 이제 뭐 또 SDR까지. 이거 SDR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도 그쪽 국제통화론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이 얘기를 그냥 그렇게 막 또 해대고, 그게 또 무슨 또 또 인터넷 매체들 유튜버들까지 가담해서 이 설명을 하느라고 애들을 쓰는데, 정말 대단히 미안하지만 인터넷에 올라 있는 위키피디아 뭐 이런 쪽에도 보면 정확한 얘기들이 다 아니죠. 많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독자들하고, 제가 원래 석사 학위 할 때 논문이 이 IMF 체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IMF 홈피에 들어가서 직접 그래서 홈피에 올라 있는 관련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SDR, 기축통화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채널 24K 오늘 그래서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오늘 SDR 공부 좀 하시겠습니다. The SDR 뭐의 준말이냐?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하게 인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죠. Is neither a currency, 이거는 하나의 화폐가 아니다. Nor a claim, 또는 하나의 청구권도 아니다. On the IMF, IMF에 대한 화폐거나 청구권이 아니다. Rather, 오히려 it is a potential claim on the freely usable currencies of IMF members. IMF의 멤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통화폐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SDRs can be exchanged for these currencies. SDR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러한 회원국들끼리 사이에서 유통되는 통화, 그것으로 바꿔질 수 있는, 교환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잠재적 청구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SDR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돈은 단위가 원이지요. 또는 이제 미국에서는 달러입니다. 단위가 원이고 달러고, 어디서는 옌이고 이제 이런데, 이것들과 같이 IMF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낸 하나의 회원들 내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IMF로부터 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죠. 그거를 단위를 정해서 IMF로부터 1 SDR을 끌어낼 수 있어. 나는 10 SDR을 끌어낼 수 있어. 나는 100 SDR을 끌어낼 수 있어. 이런 쿼타를 IMF 회원들은 가지게 되고, 그 쿼타의 범위 내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거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SDR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화폐도 아니고 무슨 유가증권이 쓰여 있는 그러한 시중에는 일종의 약속원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해설들이 나돌고 있는데, 그런 증표가 아니고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제 어떻게 해서 인출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어떻게 그것을 구성하고 끌어낼 수 있느냐, 그거에 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국제적인 경제를 통제하던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는 거,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걸 설명해야 IMF를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설명하자면 굉장히 장황한 얘기가 되니까 그 얘기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을 한번 지금 우리 토론에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만 관련된 부분만을 이제 추린 거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시죠. SDR 바스켓 속에 이제 들어있는 이 통화라는 것들은 두 개의 세계적인 규정을 지켜야 된다. The export criterion, 그러니까 수출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 규율 이런 거. 그리고 freely usable criterion,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자유롭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규정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돈이어야 이 IMF의 재산 총액을 만들어 리저브, 그러니까 이제 지불 준비금이죠. 그것을 만들어내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조건들을 보면 이제 거의 어떤 얘기냐 하면 IMF의 멤버들 사이에서 움직여지는 무역 또는 화폐 거래, 결제 수단 또는 펀드 기금의 유통, 이런 것들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통화라야 이것이 IMF의 SDR을 창출할 수 있는 바스켓을 만드는 화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It has been widely used to make payment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widely traded in the principal exchange markets. 그러니까 국제적인 지불 수단으로 아주 프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세계의 무역시장의 주요 무역시장에서 이 화폐가 아주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화폐이어야 한다. 그런 자격이 갖춰져야 바스켓을 만드는 화폐가 될 수 있다. Freely usable currencies can be used in fund financial transactions. 그러니까 국제적인 각종 기금들의 이제 교환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아주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신용도를 가진 화폐여야 한다는 거죠. The value of the SDR is based on a basket of 5 currencies. SDR의 가격, 1단위, 2단위 이렇게 얘기된다고 그랬죠. 이 가격은 5개의 화폐의 바스켓, 그러니까 IMF의 리저브의 바스켓을 만든 그 5가지의 화폐의 가치에 기초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5년 단위로다 이 바스켓에 들어가는 돈도 이제 다시 조정이 되고 이 각각의 5개의 화폐가 가지는 가치에 의해서 그때그때 SDR하고의 교환 비율이 이제 IMF에서 정해지게 마련입니다만은 그 5개의 화폐가 뭐냐? The US dollar, the euro, the Chinese renminbi, the Japanese yen, and the British pound sterling. 그전에는 이제 프랑스의 프랑하고 이제 독일의 마르크화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EU로 통합이 되면서 그 둘이 빠져버리고 인민폐가 중국의 인민폐가 이제 들어가서 이들이 출연을 해서 바스켓을 만듭니다. 세계적으로 위험이 생겼을 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기금 같은 형태죠. 이걸 리저브라고 그러는데요. 적립금입니다. 국제적인 지불 적립금 같은 겁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그 바스켓을 만드는 돈이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각각의 화폐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나옵니다. 이 화폐의 비율이 보면 US 달러 41.73%, 유로 30.93%, 차이니즈 위엔이 10.92%, 재퍼니즈 이엔이 8.33%, 파운드 스털링이 8.09%. 이 정도의 비율로다가 각각 자기 돈들을 내서 이 이제 바스켓을 만드는 거고 그 바스켓에 기초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들의 지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SDR을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화폐로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권리를 주는 거죠. 너 몇 개의 구자를 줄게. 몇 개의 비율을, SDR 비율을 줄게.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겁니다. SDR allocations, what are they and how are they used? SDR의 이 분배, 배분이라는 건 뭐냐?
How are they used? 그것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하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What is an SDR? 여기서 on이라고 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SDR 한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출권 한 단위죠. Special Drawing Rights are international reserve assets. 이 특별 인출권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지불 준비 자산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틀어막기 위해서 지불 준비금을 국제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자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Created by the IMF. IMF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다. 뭘 하기 위해서? To supplement of official reserves of member countries. IMF의 멤버 국가들이, 회원국들이 공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지불금이 생겼을 때 그 지불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 보조해 주기 위해서, 서플먼트 하기 위해서 IMF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적인 지불 준비금이다. The value of an SDR is based on a basket of 5 currencies. 앞에서 말씀드린 그 대목이 그대로 돼 있죠. 이 SDR의 1단위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기금에 들어와 있는 5개의 화폐들 가치의 평균 가치, 이걸 IMF가 정해서 그 가치를 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How are SDRs used? 그러면 이 SDR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 SDRs are allocated to IMF member countries. 이 SDR은 IMF의 회원국에게 배분이 되는데 in proportion, 어떤 비율에 따라서 to their relative share in the IMF. 그러니까 그 회원국들이 IMF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 비율, 이거를 쿼타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IMF에 출연금을 많이 낸 사람은 그 쿼타가 많고 조금 낸 그 국가는 그 쿼타가 적죠. 그 비율에 의해서 이 SDR이 배정이 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Countries can exchange. 그것을 배정받은 국가들은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SDRs for hard currencies with other IMF members. 이 인출권을 배정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돈이 필요한 나라에 그 인출권을 갖다 제시하고 그 나라 돈으로 이것을 바꿔서 경화로서 사실상의 화폐로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이거를 그럼 쓰나 하는, 지금 이 SDR을 IMF 멤버 국가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코비드-19의 백신을 사기 위해서 이 돈들을 지금 인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텝 1, 첫 단계에서 allocation of SDRs. SDR을 이제 배정을 받습니다. The IMF allocates SDRs. IMF가 SDR을 이제 각 회원 국가에다 요청이 있으면 배분해 줍니다. Country A. A라는 나라는 receives an amount in proportion to its share in the IMF. IMF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비율, 쿼타에 따라서 이 SDR을 이제 받죠. 그림을 보시면 IMF로부터 SDR을 받아서 이 country A가 그 이제 지분을 받게 되죠. 그럼 스텝 2에서 trade SDRs for currency. 두 번째 단계에서 이것을 받은 나라는 이 SDR의 지분을 가지고 화폐로 바꾸게 되는데 country A can exchange its SDRs with country B. 자기가 필요로 하는 나라 B의 돈으로다가 이걸 바꿀 수 있다. SDR을. For foreign currency reserves. 외국에 자기가 지불해야 될 준비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그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그 그림에 보시면 country A가 SDR을 country B에 주고 그 중에서 파운드, yen, 유로 뭐 이런 돈들로 이제 바꾸는 모습이 나오죠. 스텝 3, acquire vaccines. 그래서 이제 백신을 사게 됩니다. Country A can then use these foreign currencies reserves to purchase vaccines. 그래서 이렇게 바꾼 돈으로 Country A는
이걸 가지고 백신을 현금으로 실제로 사게 된다. SDR이라는 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지 국제적으로 통화되는 그러한 화폐도 아니고 무슨 약속원 같은 지불 청구 이런 청구권도 아니다. 이것을 좀 명백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대통령 후보들이 참 착각을 한 게 정경련에서 그런 얘기를 내놓은 게 사실입니다. 야, 우리도 이제 국제시장에서 이 신인도도 많이 높아지고 뭐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 IMF 베스킷 통화로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외교적인 노력을 해봐라. 그럼 이 베스킷 통화로 들어가면 뭐가 유리하냐? 당연히 국제적인 원화의 신인도가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 원화의 신인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혜택이 따라 붙으니까 말하자면 외환 결제할 때 수수료나 이자율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통화의 유통의 편의성, IMF로부터의 발언권의 증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익을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이 시점쯤에서 시작하자.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에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 뭐 이거 5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제10위권의 수출대국이 됐다. 그래서 사실 베스킷 통화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조건, 적어도 세계 10위권 내에 무역 이 수출 국가는 돼야 한다. 뭐 이런 조건 하나를 충족했으니까 그럼 베스킷 통화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를 베스킷 통화로 들어가면 이게 세계 기축 통화가 되는 거냐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세계 기축 통화가 되는 것과 IMF의 베스킷 통화가 되는 것은 전혀 같은 얘기도 아니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축 통화라는 건 그럼 뭐냐? 사실 기축 통화라는 것은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유엔에서 무슨 이건 기축통화다라고 지정한다. IMF에서 이걸 기축통화로 한다. WTO에서 기축통화로 한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일부 대통령 후보가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축통화는. 기축통화는 그냥 국제적인 금융거래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유통되는 통화로 자리를 잡은 통화. 그거를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죠. 1960년대에 어떤 학자가, 미국의 한 학자가 그런 통화를 특별한 다른 통화들과 좀 차별화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이죠. 키 카런시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국제적인 어떤 뭐 등급이 있고 만일 우리가 선진국 그룹에 들어갔다 웅크타드에 들어갔으니까 선진국 그룹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각 국가가 가장 많이 신뢰하고 가장 많이 그것으로 상호 결제를 하고 그러는 통화, 그걸 그냥 기축통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계의 기축통화는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달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이제 거래가 많이 이제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화폐라면 이제 유로화가 최근에 좀 등장을 해서 유로화 가지고 결제를 서로 양해하여서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뭐 예화도 한동안 그랬었죠. 이런 통화들이 좀 있지만 이 통화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모든 거래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화폐로 쓰이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여행을 해보셔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도 달러만 가지고 가면 그 나라 돈 다 바꿀 수 있지만 우리나라 돈 가지고 막바로 그 나라 돈 바꿔달라고 그러면 몇 개 나라에서는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꾼다 하더라도 이걸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 가지고 다시 그쪽 나라 돈으로 바꾸지요. 이렇게 직접 전 세계의 통화로서 작용할 수 있는 통화, 이걸 기축통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솔직히 이러한 신용도나 신인도나 하는 데 있어서 그 수준에 새까맣게 미달하고 있는 나라죠. 국민소득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13분의 1의 수준, 일본의 3분의 1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기축통화가 되려면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감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역 적자가 나야지 그 돈이 해외로 막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역 적자를 장기적으로 대량으로 감수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지구상에 지금 현재 미국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이 기축통화를 하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러냐? 기축통화가 되면은 이 돈은 전 세계에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재화, 용역, 그것의 정산수단으로서 이 돈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화폐를 발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원화처럼 대한민국 국경 내에서만 쓰는 돈, 이 돈을 왕창 뿌려버리면 이 국경 내에서 특별한 실물 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한 그거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해외에서 원화를 가지고 막바로 구입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달러로 다 바꿔야만 되니까. 그런데 달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 시장에서 막바로 물자를 구입할 수 있고 그것이 세계의 통화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말하자면 실물 자산의 영역이 무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개하는 화폐의 양도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맞죠. 그래서 기축통화는 좋은 건데 기축통화가 우리가 될 수 있느냐. 언감생심이지요. 전 세계에서 우리의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GDP 세계 10위의 국가, 그러나 미국의 13분의 1의 국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무역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 안정성의 문제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불안전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자본의 규모가 외국 자본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불안정성, 이런 걸 가지고 기축통화 얘기를 한다? 그거는 전경련이 좀 노력 좀 해봐라 이런 거라도 IMF 대항해서 이런 의미로 한 얘기지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해서 한 얘기라고 받아들이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축통화를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이익이 있다라는 시뇨리티 효과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으실 텐데 이게 중세의 이제 봉건 영주를 뜻하는 이제 프랑스어라는데 무슨 얘기냐? 달러 한 장을 만드는데 이제 원가가 100원이 든다고 치지요. 근데 이제 달러 1달러는 1,000원, 1,200원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치로 하면. 근데 원가는 100원 들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찍어가지고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냥 지폐 하나 찍었을 뿐인데 1,200원어치의 실물 자산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익이 남는 거죠. 그죠? 이거를 그런 이제 효과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무한대로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요. 이 기축통화라고 해도 그 나라의 신용도에 한계가 있게 되고 또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축통화의 가치도 칠락팔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라고 무한대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기축통화의 위력만을 믿고 정치인들이 정신없이 재정을 관리하다가 보면 그것이 결국은 미국 경제를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현상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되지도 않는 환상,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이게 대통령 선거판 그러지 않아도 할 얘기 많은 선거판에서 이런 시간 낭비하고 그거 가지고 무슨 애들 코미디 하듯이 이런 모습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제발 좀 삼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채널 24K에서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표제를 만들고 이런 방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좀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도 다 알아. 너 배웠다는 놈이 그거밖에 모르냐?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인격의 망실에 해당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에게 인격을 요구하려면 국민 먼저 인격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무식을 질타하려면 국민들이 먼저 알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